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설날 연휴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늦었지만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기사를 한번 보니까요. 한은 디지털 화폐 윤곽 드러나 가상자산 아닌 법화 지휘 갖는다. 라는 기사였는데요. 다소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뭐랄까, 이제 진짜 올 것이 오겠구나 라는 염려 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려보면요. 결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는 거스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인데요.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점점 제도권으로, 그러니까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는 디지털 화폐 윤곽 드러나 가상자산 아닌 법화 지위 갖는다 라고 했고요. CBDC 관련 외부 연구 용역 결과 공개를 했고, CBDC 발행은 하는 목적 및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네요. 네. 한국은행연구원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강제로 통용될 수 있는 법화 성격을 지닌다라고 연구 결과 공개됐고요. 이 법화는 법률상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통화를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화폐를 받아들여야 하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 디지털 화폐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내용이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요. 내용에 대한 어떤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요. 실물 화폐, 종이돈으로의 전환과 같은 그런 종류의 화폐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전환은 결국은 화폐 개혁과 병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화폐 개혁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이 화폐 개혁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발생 이후에 진행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당장 몇 년 이후에 진행될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방향성을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겠구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빚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 상태죠. 이것을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폐 개혁을 통한 리셋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원리는 간단하죠. 대부분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부채를 끼게 되죠. 근데 이 부채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과 함께 쪼그라들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즉 15년 전인 2005년에 제가 주택 매수를 위해서 대출받았던 1억 원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21년,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 우리가 체감했던 1억 원과는 차원이 다르게 작은 가치의 금액이라는 사실이죠.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물가 상승이 슬금슬금 발생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것이죠. 즉 앞으로 10년간 돈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더욱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파트 매수를 위해서 주택 가격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싼 가격인 것이 사실이죠. 근데 2021년 지금 이 순간에서 10년이 흐르고 또 20년이 흐르고 나면 또다시 지금 이 순간의 주택 가격은 저렴한, 그리고 합리적인, 심지어 싸 보이는 가격이 되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만을 똑 떼서 말씀을 드려보면 매년 풀리는 국가 예산이 600조가 넘어간다는 거죠. 엄청난 양의 돈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출, 우리의 빚을 녹여버리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채가 많은 사람은 화폐개혁 이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부채가 없거나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영상을 들어보고 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바로 보유 중인 현금을 우량자산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우량자산이라는 것은 좋은 입지의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기업의 지분, 즉 우량한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의 원리만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비트코인도 우량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공부가 되어 있는 만큼 수많은 우량자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겁니다.
전세를 살고 계신 구독자분이라면 하루빨리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매수해서 좋은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어떤 유형의 주택을 매수해라,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라 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내기는 주제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열거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행이 대출을 줄이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줄여가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반대로 무주택자인 임차인들은 집주인들에게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키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면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떠나서 임차인들이 무이자로 집주인들에게 빌려준 사실상의 부채인 전세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는 거죠. 현재 나오고 있는 정책들만 살펴봐도 결과적으로 현 임차인들은 구조적으로 하위 계층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리스크를 은행에 전가시키거나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듯이 내가 본인이 가능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인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에서 플러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것인데요. 그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원리금 그것만 매달 상환할 능력이 된다면 본인이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기사 하나를 보고 짧게 몇 마디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꼭 자기만의 주택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성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